다음 단원에서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 속도, 가속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들어보고, 특히 과학 시간에 좀 많이 배워봤지. 이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설명해주는 물리량이지. 그럼 일상생활에서 이 물체는 사실 좌우, 상하, 그리고 이런 곡선의 모습을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조건 내에서만 지금 알아볼 건데, 먼저 우리는 이 물체가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라고 좀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왼쪽, 오른쪽으로만 움직이거나 혹은 위, 아래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위, 아래로만. 그러니까 한 방향 운동만 한다는 거야. 한 방향으로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속도, 가속도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볼게. 옆으로 살짝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물체가 움직일 건데 얘가 지금 0초에서 출발을 했어. 그래서 얘가 1초일 때는 2,0에 도착해 있고 또 1초가 지나서 2초가 됐을 때는 5에 있고 3초가 되었을 때는 지금 9에 있어. 자,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기준량이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이죠. 시간. 초. 뭐 문자로 쓰면 t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위치. 자, ft라고 해볼게요. 위치. 자, 그래서 0초일 때는 지금 원점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 0초일 때는 위치 0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1초일 때는 1초가 지났을 때는 지금 수직선 2에 있었기 때문에 얘는 지금 1초일 때는 2에 있습니다. 1,2에 있습니다. 그리고 2초일 때는 지금 5,0에 있었죠? 그러니까 2초일 때는 5. 자, 여기는 2였지. 그리고 3초일 때는 9에 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9. 자, 물론 이 중간중간에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봐보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시간에 따른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함수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걸 계산해 본다면 평균 속도. 자, 우리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계산을 하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3초 동안에 원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냐면 9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자, 얘의 평균 속도는 3이 되지. 이 그래프에서 이 평균 속도가 의미하는 걸 봐보면 0,0에서 3초 동안 9만큼 움직였다. 바로 이 평균 변화율이 바로 이 그래프에서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만약 이 사람이 이 1초일 때 이 순간적으로는 속도가 얼마일지가 궁금해. 즉, 1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궁금한다는 거지. 우리가 순간 속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시간의 차이를 3초 동안 길게 잡는 게 아니라 1초일 때 측정하고 1초보다 0. 몇몇몇몇 초가 좀 커졌을 때 그러니까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1초일 때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순간 속도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위치 함수,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의 함수에서 ft에서 내가 1초에서의 순간적인 속도가 궁금하면 어떻게 계산한다? 1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하면 된다. 얘가 뭐다? 1초에서의 순간 속도. 자, 이제 이 순간 속도를 대신해서 그냥 속도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1초에서의 속도. 그럼 2초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2초에서의 순간 변화율. 얘가 바로 2초에서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t초에서의 순간적인 속도가 궁금하다면 임의의 t에 대해서 f't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얘가 뭐다? t초에서의 순간적인 속도. 그러니까 ft가 시간에 따른 위치의 함수로 주어졌을 때 얘를 미분한 이 도함수는 뭐를 의미한다? t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를 의미한다 이거야. 속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 지금 선생님이 이 물체의 운동을 표현을 했을 때 이 물체는 수직선을 따라서 한 방향만 움직였죠. 그리고 시간에 따른 위치를 좌표로 표현한 그래프가 바로 이거야. 그런데 이 그래프를 봐보면 지금 이 그래프의 모습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냈지만 이 물체는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얘를 운동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경로가 아니다 이거야.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의 위치가 얼마인지 점을 하나하나 찍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곡선의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위치 함수에서의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건 뭐다? 순간적인 속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대표적인 값은 평균 속도가 있고 순간 변화율의 대표적인 값은 순간 속도가 있죠.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거. 이거 하나 꼭 기억을 해두자. 그런데 우리가 주로 한 방향 운동만 표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방향, 지금 이거 X축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를 ft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시간에 따른 x좌표가 어떻게 변하냐. 그래서 위치 함수를 우리는 주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때는 xt라고 하는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얘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 함수를 미분합니다. 그래서 x't가 의미하는 건 뭐다? 속도다. 그래서 속도 영어 v를 대신해서 x't는 vt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속도의 부호라고 하는 걸 한번 따져볼 건데, 속도가 플러스다라는 의미, 마이너스다라는 의미, 그리고 속도가 0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속도는 x't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얘를 대신해서 그냥 v를 도입해서 vt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럼 평균 속도 가지고선 한번 설명을 해볼게.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에 0초일 때 0에 있었는데 1초일 때 2로 이동을 했어. 그럼 얘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계산했었지? 0초일 때 0이었는데 1초일 때 2로 움직였다. 자, 그러면 0에서 2로 두 칸 움직였고 걸린 시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뭐 썼어? 나중 위치를 썼죠. 그리고 여기 처음 위치죠. 그래서 이 사람이 1초 동안 플러스 두 칸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더니 평균 속도가 양수 2였어요. 자, 그럼 만약에 반대로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0초일 때 원점에 있었는데 1초가 지난 시점에 마이너스 2로 이동을 했다고 한번 봐봅시다. 1초가 지난 후에 마이너스 2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지금 얘는 1초 동안 0에서 마이너스 2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 위치, 처음 위치를 빼주면 1초 동안에 0에서 마이너스 2로 두 칸 감소한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이때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러면 이 평균 속도에서 보면 평균 속도가 플러스다 라고 하는 의미와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물체의 운동을 봤을 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로 위치 변화를 계산을 해봤더니 처음보다 플러스 2칸 움직였다. 처음보다 플러스 2. 오른쪽으로 2칸 움직이면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처음보다 마이너스 2만큼 왼쪽으로 움직이면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왼쪽으로 움직였더니 위치 변화량이 마이너스가 됐더니 속도의 부호도 마이너스가 되더라.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위치의 변화가 오른쪽으로 점점 커지면 이때 속도의 부호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고 물체가 점점 위치 변화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속도가 마이너스고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다라는 의미는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이동. 그럼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다. 어디로 이동한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속도가 0이다 라는 뜻은 우리가 속도가 0, 멈춰 있다라는 뜻이죠. 자, 정지하고 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자, 이게 더 중요한 한 가지 상황이 더 있어요. 속도가 0이면 자, 가만히 봐보면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왼쪽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마치 이때의 순간에서만 바라본다면 순간적으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또 반대로 어떤 물체를 공중으로 던졌는데 하늘로 올라가다가 정점에서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때의 순간에서는 마치 무언가의 공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그래서 이 속도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지하고 있다는 뜻도 있지만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될 수 있어요.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자, 그래서 속도의 부호를 안다면 지금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물체의 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거꾸로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물체의 운동 방향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를 체크해야 된다? 속도의 부호를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한번 몇 개 속도에 대한 것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함수가 x라고 쓰여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한 방향 운동이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것보다 x 좌표다. 자, 만약에 내가 이 그래프 x라고 하는 물체의 운동을 의미하는 이 x라고 하는 그래프를 표현하자면 메인 변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위치인 x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이 함수에다가 시간 0을 넣어봅시다. 0초일 때는 그러면 위치가 3인 거죠. 그럼 얘는 수직선에서 지금 0초일 때 원점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3,0에 있다라는 거예요. 0초일 때. 그러면 지금 1초일 때 위치가 어디냐? t에다 1을 넣으면 되겠죠? 1초일 때 5 더하기 3, 8에 있는 거죠. 이 소리는 뭐냐? 1초일 때 어디 있는지를 봤더니 얘 지금 8,0에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2초일 때는 어디에 있냐? t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얘는 지금 13에 있구나. 2초일 때는 13에 있구나. 자, 지금 이런 물체의 운동을 보여주는 함수식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같은 시간에서의 다음과 같은 시간 2초에서의 속도를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자, 속도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자. 속도라고 한다는 거는 아까 뭐라고 했어?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에서의 순간적인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속도를 계산하고 싶으면 위치 함수를 미분한다. 자, 이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요? 5가 되지.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변수 t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마치 우리가 앞에서 미분할 때 이 t를 x처럼 생각하고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식이니까 미분하면 개수인 5만 남겠지. 자, 그러면 얘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2초일 때는 속도는 5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그래프상에서의 그럼 속도는 어떻게 타지냐? 이 속도가 지금 xt 함수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위치의 함수이기 때문에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2초에서의 그러면 속도는 2초에서의 미분 개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상에서 2초에서의 여기에서의 미분 개수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2초에서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직선의 그래프가 5x이기 때문에 기울기 5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5다. 자, 정리하자면 속도는 위치를 미분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찾는다? 그 지점에서의 미분 개수죠? 미분 개수가 바로 속도를 의미한다.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 자,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해봅시다. 3초에서의 속도를 계산하세요. x' 3을 계산하세요. 자, 속도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 함수이기 때문에 속도를 계산하고 싶으면 일단은 미분을 하고 자, 미분을 하면 속도가 계산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때 3에서의 미분 개수 6 더하기 12니까 얘는 순간적인 속도가 18이 된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가속도. 가속도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에서 이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동차 아버지 뭐 운전할 때 밑에 한번 봐보면요. 이 엑셀의 역할은 뭐냐면 이 엑셀을 밟았을 때 자동차는 부응 하고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엑셀을 밟으면 속도가 빨라져. 그럼 브레이크는 뭐냐?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는 속도가 어떻게 돼? 속도가 점점 느려지죠.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이게 이제 평균 속도의 변화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시간을 매우 짧게 해서 극한을 보내주면 이게 바로 가속도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의 뜻은 뭐냐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본다. 속도의 변화를 보고 싶으면 속도를 미분한다. 자, 우리가 뭐뭐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게 바로 미분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이게 바로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속도도 시간에 따른 가속도. 이렇게 시간에 따른 함수가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가속도도 부호가 플러스가 될 수 있고요.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가속도는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가속도는 말 그대로 속도가 얼마나 점점 빨라지냐. 가속도가 플러스다.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자동차의 이 엑셀을 밟았을 때 효과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점점 빨라진다. 속도가 빨라진다. 속도가 증가한다. 가속도가 마이너스다. 속도의 변화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효과예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랬죠? 자, 그리고 가속도가 0이다. 우리 과학 시간에 이런 거 한번 이런 용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가속도가 0이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 않는다. 멈춰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일정한 빠르기로 점점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아. 그냥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면 우리를 이거를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 가속도가 플러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냐. 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점점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자동차가 이동을 할 거야. 가속도를 밟았어. 엑셀을 밟았어. 그럼 가속도가 플러스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물체가 막 빨리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여기에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여기서 딱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는 이제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의미인데, 근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갑자기 앞으로 가던 자동차가 뒤로 이동하지 않죠. 그냥 앞으로 가되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서히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어요. 천천히.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갑자기 운동 방향이 반대로 변하는 건 아니다. 이해됐죠? 가속도가 마이너스더라도 운동 방향, 여전히 자동차는 앞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마이너스라고 갑자기 뒤로 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 가속도는 운동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속도가 점점 빨라지냐, 느려지냐, 이것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는 뭘로 알 수 있다고 했었지, 앞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로 운동 방향을 가르쳐주는 요소고, 가속도는 속도의 빠르기가 빨라지냐, 느려지냐, 이것만 체크할 수 있다. 이 소리야. 다시 한번 또, 가속도가 0이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속도의 변화 없이 그냥 일정한 속도대로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에 주어져 있는 함수는 지금 위치 함수예요. 위치 함수. 자,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위치를 미분하면요. 얘가 바로 속도라고 했었죠. 물론 얘를 vt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그리고 이 속도를 한 번 더 속도의 변화량, 즉 가속도를 계산을 하고 싶으면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된다 그랬어. 자, 두 번 미분한다는 것은 이렇게 프라임을 두 개 붙여줘도 되고, 아니면 속도를 미분합니다. v't입니다. 이 함수를 우리는 가속도 함수라고 부를 거고, 가속도 함수는 한 번 더 이식을 미분하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1초인 순간에 t가 1초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가 궁금했다. 자, 이 자리에다가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초일 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9 더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야? 아, 얘 이제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t에다 1을 넣어주면요. 1초에서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죠. 가속도가 마이너스 음수다. 아,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오면, 자, 이 함수, 지금 위치 함수가 있는데요. 물체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운동 방향을 바꾸냐. 이거 지금 속도의 부호와 관련이 있는 거죠. 속도의 부호. 자, 그러면 속도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위치를 미분을 할게.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 함수라고 했었죠. 2t-12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시간에 따른 속도를 표현을 해볼 거예요. 높이가 속도야. 얘들은 앞에 있는 함수랑 달라. 앞에는 이 자리가 위치를 표현한 거죠. 위치 함수를 그리면 얘는 t에 대해서 x 이렇게 그리는 2차 함수를 그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속도를 그려보려고 하는 거야. 속도. 자, 속도 함수는 지금 2t-12.
이렇게 그려지는 1차 함수겠죠? 기울기 2가 4개. 자, 이게 x절편 6. 자, 그럼 속도 함수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일단 속도는 부호가 중요해. 지금 높이가 속도죠? 그러니까 높이의 부호가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높이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요. 6초죠. 6초. 그러니까 6초일 때는 지금 속도가 0이에요. 속도가 0. 그치? 자, 그럼 속도가 0이다. 아까 0이라는 뜻은 뭐라고 했어? 정지하거나 혹은 운동 방향이 바뀌는데, 그럼 얘는 지금 정지한 건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지 어떻게 따질 수가 있냐면요. 0초부터 6초에서는 높이인 속도의 부호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속도가 마이너스다. 이 물체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0초부터 시작해서 6초 때까지는 0초에서부터 6초까지는 이 물체는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 6초일 때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고 멈춘 것처럼 보이고 6초 이후로는 속도가 플러스가 된다는 뜻은 아, 이 물체는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일단 후보가 6초였는데 이 6초에 좌우에서 부호 변화를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t 6초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거,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어떤 부분이냐면, 자, 얘는 지금 속도의 그래프인데, 이걸 착각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0초일 때, 즉 시작점이,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0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0초일 때의, 자, 왜? 지금 VT 그래프 그려놓은 거예요.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가 나온다. 0초에서의 속도가 마이너스 10이지 0초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12,0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0초일 때 위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0초에서 위치는 당연히 위치 함수에다 넣어야 되겠죠? 0초일 때 위치가 어디에 있냐? 그래서 쭉 와보면 이 식이 있었죠? 처음에 주어진 식 0초일 때 위치는 t에다 0을 대입하면 10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플러스 10,0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운동을 조금 표현을 하자면요. 지금 여기가 원점인데 이 사람은 출발점이 10,0이라는 거예요. 10,0.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속도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요. 이해됐죠? 그리고 6초가 되었던 순간에 다시 오른쪽 플러스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즉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을 표현해주는 식이겠지. 자, 그럼 이제 7번 봐볼게요. 위치 함수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러면 얘는 2t 제곱 마이너스 5t 빼기 3이 되겠죠. 자, 몇 차 함수냐면요. 2차 함수죠. t. 자, 2차 함수 그리는데 자, 얘 x절편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3이죠. 그리고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는데 자, 그런데 지금 얘는 t가 의미하는 거는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은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자면 시간은 0보다 큰 구간만 그린다. 이쪽 그래프 안 그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여기 지금 속도 그래프 그린 거죠. 그래서 높이가 0이 되는 시점을 후보를 찾는 거예요. 자, 이해죠? 그래서 왼쪽 마이너스고 오른쪽 플러스야. 아, 왼쪽으로 가다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의 운동을 표현을 하는데 어떤 물체가요?
다음과 같이 이동을 했다고 한번 봐봅시다. 속도를 그려놓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운동 방향의 바뀌는 시점을 찾으세요 이랬을 때 운동 방향 일단 후보는요.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속도의 값이 0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내 Y축, Y좌표, 높이가 속도이기 때문에 높이가 0이 되는 후보를 먼저 찾는 거예요. 얘, 얘, 얘 이렇게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죠. 자, 그럼 이제 A는 출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지에 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T의 높이의 부를 따지니까 플러스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 물체는 처음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자, 비초일 때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됐죠. 잠시 멈췄다가 다시 플러스야. 다시 오른쪽으로 가요. 이때 비초일 때는 얘는 정지하는 거죠. 정지. 왜?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없었다는 건 운동 방향의 변화가 없었다는 뜻이야. 그 다음 계속 플러스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C일 때 순간적으로 0이 되는데 C초 이후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플러스 오른쪽으로 가다가 C에서 왼쪽으로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C초일 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죠. 그리고 D초에서는 마이너스로 계속 왼쪽으로 가다가 D초에서 갑자기 또 속도가 플러스 오른쪽으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얘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을 구하고 싶으면 일단은 높이가 0이 되는 후보점들을 찾고요. 그 다음에 그 점에서 좌우에 부호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있다면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좌우로만 움직이는 물체를 살펴봤다면 지금은 이제 위아래로 지면과 수직하게 그러니까 물체를 위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위로 던지니까 올라갔다가 그대로 떨어져서 다시 머리 위로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 이 사람 H 높이야. 높이는 당연히 위치죠. 그러니까 앞에서 X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요. 그러면 이제 이 높이 함수를 그려보는 거야. 높이가 최고다. 자, 이 함수에서 h가 높이기 때문에 그러면 h의 최대값을 구해보면 되는 거죠. 자, 얘는 이제 몇 차 함수냐면 인수분해 해보면요. 2t 빼기 t까지 같이 묶어서 식을 표현하는 게 더 낫겠네요. 5t 그러면 2 빼기 t 이렇게 되겠죠. 0, 2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죠. 물론 아래까지 더 지하까지 그릴 수 있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자, 이거는 h 높이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h가 최고다. 자, 그럼 h 높이가 최고점인 데가 여기죠. 자, 얘는 꼭지점일 때니까 꼭지점에서 높이가 최고가 될 거고 이때 걸린 시간은 그랬네. 0초에서부터 1초까지 지금 1초 걸렸죠. 그럼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1초일 때 높이는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1초일 때 높이. 자, 1초일 때 높이는 h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니까 5m가 되겠지. 자, 그럼 물체를 던진 후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이렇게 되네요.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 자,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 자, 지면의 높이는 0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을 달리 해석을 하면 높이가 0이 될 때, 자, 이 순간을 일단 찾고요. 높이가 0이 될 때, 즉 ht 이 10t 빼기 5t 제곱이 0이 될 때죠.
자, 이 그래프 그려보면 뭐 미리 계산이 됐으니까 이 함수에서 h는 높이니까 높이가 0이 될 때는 2일 때죠. 그러니까 2초일 때 다시 지면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는, 자, 지금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몇 초일 때냐면 지금 2초일 때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묻는 건 뭐냐면 2초일 때의 순간 속도는, 그럼 2초일 때의 순간 속도를 계산을 하라는 거죠. 자, 속도를 계산을 하려면 이 위치 함수를 어떻게 해야 돼? 미분을 해야 되겠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래서 10 빼기 10t가 되고 2초일 때의 속도는요. t에다 2를 넣어주면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인 거죠. 순간 속도는 마이너스 10이다. 단위까지 써주면요. 미터 퍼 초 이렇게 되겠죠. 속도의 단위. 자, 여기에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는 0이 아니다.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0이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공중에다가 물체를 던지고 이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 이 순간에 지금 속도가 0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속도는 0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질 때 쿵 이렇게 하고 떨어지지 갑자기 여기서부터 살포시 내려와서 여기서 딱 정지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물체가 떨어지고 쿵쿵쿵쿵쿵 이러다가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면 얘가 멈춰 있겠지만 이 떨어지는 순간 자체의 속도는 0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땅을 파놓고 여기 이렇게 투명한 유리로 얘를 관찰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얘가 지면 높이 이하까지 쑥 내려간다고 하면 여기 속도감이 있게 아래로 쑥 내려가겠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는 속도가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였죠. 지금 이 물체는 위 또는 아래로만 운동을 하는 물체인데 속도의 부호라고 하는 건 운동 방향을 가르쳐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위로 움직일 때는 이때는 속도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일 때 속도가 플러스라는 말은 위로 이동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뜻은요. 운동 방향이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던지는 물체에 대한 정리를 오른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식도 그대로 좀 빌려 가보자. H는 10t 빼기 5t제곱. 자, 정리해요. 자, 어떤 물체가 여기다 그려볼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공을 쫙 쐈어. 여기를 지면의 높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가 최고점에 도달한 다음, 자, 여기가 최고 높이에요. 그 다음에 물체는 떨어지죠. 자, 정리. 자, 그러면 최고점에 도달하면요. 이 순간에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죠. 자, 아까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 속도가 플러스라고 했었죠. 위로 올라가다가 이때 순간적으로 그러면 속도가 0이 되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최고의 높이에서는 뭐가 0이 되는 거냐면요. 속도가 0이 된다. 자, 기억합시다.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동체 문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아, 속도가 0일 때.
같은 말이에요. 최고 높이에 있을 때 속도가 0일 때. 왜? 최고 높이에서는 속도가 변하니까. 보호가 변하니까. 자, 그 다음 문제에서도 풀어봤지만 그러면 지면에 떨어질 때라는 말은 지면에 떨어지면요. 뭐가 0이냐면 위치가 0이에요. 위치가. 위치가 0일 때라는 말이에요. 같은 문장이에요. 주의해야 될 거는 이때 속도는 0이 아니다. 정지한 게 아니다. 아까 말했죠? 지면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속도감 있게 쑥 내려갈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면에 막혀 있기 때문에 쿵 떨어져서 조금 후에 정지하게 되는 거지 떨어지는 순간에는 속도가 0이 아니다. 속도가 0이라면요. 무슨 깃털처럼 살포시 내려와서 딱 정지해야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과학 시간에 배웠지? 중력가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뭐 이 그래프까지는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말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0일 때라는 말이랑 똑같다. 자, 그럼 옆으로 이동을 해서 그럼 앞에 문제 풀 때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할 때는 그냥 이 높이 그래프를 그렸지만 사실은 이제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속도가 0일 때 이 말과 같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미분을 통해서 10 빼기 10t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1초일 때죠. 그러니까 1초일 때 얘는 최고점에 도달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프 H 그려서 꼭지점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럼 1초일 때의 높이는 높이 구하고 싶으면 높이, 위치 함수에다 넣으면 되겠죠. 1초일 때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래에 있는 그래프 볼게요. 아래 문제.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런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보냐면요. 지금 얘는 무슨 함수냐? 위치 함수라는 거예요. 위치 함수. 그 위치 함수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 0초일 때 위치, 높이를 읽어보면 0이죠. 그럼 얘는 a초일 때 위치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2,0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체가 처음 운동을 할 때 0초일 때 원점에 있는데 a초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0으로 왔다는 소리예요. a초일 때. 그럼 b초일 때 다시 원점으로 왔죠. 위치가 0이니까. b초일 때는 다시 원점으로 오고요. 그럼 C초가 될 때는 C초에는 위치가 3이다. 높이가 3이다. 3,0에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D초일 때 다시 0이죠. D초일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물체의 움직임을 그냥 경로를 좀 흔적을 남겨보면요.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해서 A초가 될 때 마이너스 2,0까지 갔다가 다시 B초일 때 0으로 돌아왔죠. 예. 그 다음에 C초가 됐을 때 3까지 이동을 했어요. C초 여기까지. 그 다음에 D초가 될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건 D초가 될 때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왔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야. 자, 그러면요. 위치 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는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위치 함수에서는 아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위치 함수를 미분했을 때 얘는 미분 계수를 의미하는 거죠. 미분 계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B초에서의 속도가 궁금하다. X 프라임 B가 B초에서 속도이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미분 계수. 저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접선의 기울기. 알겠죠? 순간적인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미분 계수를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 13번부터 보면 A초에서 P의 속도는 0이다. 자, 지금 위치 그래프를 그려놓고 속도를 묻고 있는 거죠. 속도, A초에서의 속도, A초에서의 속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X'A를 구해보라는 거야. X'A, A초에서의 미분 계수의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0인 거 알 수 있죠. 속도는 0이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A초에서 B초 사이에서는 자, A초 여기서부터 B초 사이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쵸? 좌표가 마이너스 2였는데 점점 원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원점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15번. 그럼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냐? P는 운동 방향을 바꾸냐? 지금 B에서 보면 자, 여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서는 B 속도가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B초일 때 다시 원점을 찍고 뒤로 갈수록 점점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고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6번 0초부터 D초 사이에서 이 운동 동안 가장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어디입니까? 자, 지금 아까 이 운동 보여줬죠? 마이너스 2,0 찍고 오른쪽으로 3,0 마이너스 2보다는 3이 원점에서부터 더 멀죠? 3,0에 도착했을 때가 어디냐면 C초일 때죠? 그러니까 C초일 때 가장 멀리 있다. C초일 때. 맞는 말.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운동을 하면서 원점을 몇 번 지나가냐? 처음에 한 번 가고요. 그리고 2번 이렇게 도착을 하는 거죠. 원점을 D초일 때는 뺐네요. 지금 시간 D 빼야 되니까 이 사이에서는 원점을 한 번만 이동하게 되겠죠. 자, 원점 위치가 0인죠. 여기 한 번만 통과하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죠. 등호가 없으니까 한 번. 틀린 말이죠. 자, 아래 그래프는요.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속도를 미분한 거는 가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미분 계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인 미분 계수는 이가 바로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V'. 알겠죠? 그리고 이 물체도 한번 어떻게 운동하는지 한번 운동 방향을 한번 체크해 볼까? 자, 일단은 속도 그래프 보면요. 속도가 0이 되는 점들을 먼저 표현을 해주고 부호를 써주세요.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구나. 자, 원점을 출발한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가 원점이 아니야. 0, V0 0,0 처음에 속도가 0이라는 뜻이죠. 원점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원점에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 보고는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야. 원점에 있어요. 처음에. 자, 속도가 플러스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B초가 될 때까지. 이해됐죠? B초가 될 때까지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근데 B에서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면서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로 바뀌죠. 자, 그러면 여기 D초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죠. 그래서 B초 지나고 C초 지나고 D초가 될 때까지는 이때까지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D초를 지나고 나서는 다시 운동 방향이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다시 D초부터는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아직 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큼씩 이동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운동 방향 정도만 알 수 있다. 좌표는 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18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A에서의 P의 가속도는 자, A에서의 A초에서의 가속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V 그래프니까 V'A는 A초에서의 미분 계수예요. 자, 이렇게 그려볼게. 요 점 미분 계수요. 0인 거 맞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 된다. A와 C 사이는 나머지 이제 지워볼게요. A와 C 사이는 여기죠.
운동 방향이 같냐? 속도의 부호를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죠. 아니죠. 오른쪽으로 하다 왼쪽으로 하죠. B에서 그리고 B와 C 사이에서는 P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여기 보면요. B와 C 사이에서는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맞죠? 자, C에서 P는 정지해 있다. C초 어디냐면 여기죠. 정지하려면 C에서 속도가 0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점 높이를 보면요. 높이가 0이 아니죠. 높이가 음수예요, 음수. 그러니까 얘는 정지해 있지 않는 거죠.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냐 보면 자, 높이가 0이 되는 점이 얘고 좌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고 또 D점도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는 거 알 수 있었죠? 아까 B초일 때, D초일 때. 두 번. 틀렸죠. 19번 좀 잠깐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A에서 C에서 P의 운동 방향은 같냐? A에서 지금 플러스고요. 운동 방향이 C에서는 마이너스니까 운동 방향 다르죠. 자, 지금 선생님이 좀 설명이 빠르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는요. 멈춰놓고 한 번쯤 다시 천천히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음 내용 이어서 해볼게. 시각에 따른 변화율을 계산해보자. 자, 그럼 여기는 일단 기준이 물리량의 대부분의 기준은요. 시간이 변하면 물리량은 대부분 변해. 뭐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 뭐 무게, 키, 길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변수를 시간이라고 쓰는데 어떤 함수가 시간 t에서 어떻게 변하냐 얘를 계산을 하고 싶으면 평균적인 변화율은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시간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 그랬을 때 이 시간을 0으로 극한을 보내보면 이게 이제 순간적인 변화율이 되는 거죠. 순간 변화율. y의 순간적인 변화율. 그래서 얘를 dt, dy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다시 말하면 y라고 하는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변화율을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미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아요. 변화율을 계산하는 거 미분한다. 그 반대로 이 미분을 배우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뭔가 변화율을 따지고 싶을 때 순간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때 이런 미분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하나의 좀 예를 한번 봐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3cm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처음에 최초에. 그래서 매초 1cm씩 그리고 세로는 매초 2cm씩 길어집니다. 자, 그럼 옆에다가 t초 후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t초 후. 가로의 길이는 1cm씩이니까 3보다 1t만큼 길어졌을 거고 세로의 길이는 3보다 2t만큼 길어졌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함수의 넓이는요. ft라고 쓸까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넓이를 의미하는 함수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넓이 s라고 하는 기호 많이 쓰기 때문에 t에서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다음과 같이 구한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자, 여기 주의요. 4초 후에 직사각형의 넓이의 변화율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넓이의 변화율. 자, 이거 다른 질문이에요. 여기다 정리해 볼게. t가 4일 때 4초 후에 넓이는 얼마입니까? 와 4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이 두 개는 다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4초일 때의 넓이, 딱 4초가 지나면 사각형이 커져 있었을 텐데 이거 면적 얼마야? 이렇게 묻는 게 4초 후의 넓이에요. 그리고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4초일 때의 넓이는 t가 4일 때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함수 있죠? t에다 4를 집어넣으면 3 더하기 4 곱하기 3 플러스 8 이렇게 길이가 변했기 때문에 77 이게 면적이에요. 면적. 넓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넓이의 변화율 이게 이제 당장 4초일 때는 지금 면적이 77인데 4초에서 이제 4.1초, 4.2초 변하면 이 넓이가 순간적으로 변할 거 아니야? 그게 얼만큼씩 변하고 있냐? 얼만큼 커지고 있냐? 순간적으로. 그 변화율을 계산을 하고 싶다는 게 바로 넓이의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넓이 함수에서 넓이의 변화율을 계산을 하고 싶다는 것은 변화율을 계산한다, 미분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넓이의 변화율은 S'T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차함수 전개해서 미분을 해도 되고요. 곱미분 해볼게.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3은 없어지고 1t죠? 1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하면 2만 남죠. 2t에 있는 개수 2반.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정리를 하면 뭐 이런 곱하나 안 하니까 3 플러스 2t 6 플러스 2t니까요. 4t 플러스 9가 돼. 자, 얘는 뭐다?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4초가 되는 순간에 넓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 S'4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6 더하기 9니까 25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단위도 한번 살펴볼게. 4초에서의 넓이를 물어봤어. 1번. 그럼 4초에서 넓이는 지금 단위가 다 센치니까 넓이의 단위는 센치 길이를 지금 2개 곱하니까 제곱 센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넓이의 변화율은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 순간적으로 1초 동안 넓이가 얼만큼씩 변하냐? 그러면 1초에 25 제곱센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의 단위를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도 맞춰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 물리량은 지금 시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량을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 이렇게 체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옆에 몇 개의 문제들을 한번 봅시다. 23번. 이 함수는요, 시각 t에서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야. lt, t에 관한 함수니까요,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들이 더 보기 좋을 거야. 자, 길이를 의미하는 함수다 이거야. 자, 2번 아까처럼 두 개 달리 써볼게요. 3초에서의 길이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길이는 얼마야? L3을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3초에서도 길이 얼마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9, 5, 45 이렇게 되니까 얼마니? 여기 22니까 67. 단위는 없네요. 그러니까 3초에서 길이는 딱 67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길이가 아니라 길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 늘어나고 있냐? 짧아지고 있냐? 늘어나고 있다면 얼만큼 늘어나고 있냐? 길이의 변화율. 뭔가 변화율을 계산을 한다는 거는 미분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 3초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은 L'3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함수를 미분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지금 길이의 단위는 없기 때문에 초당 36만큼 길어지고 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넓이 함수예요. 넓이. 그럼 넓이의 변화율을 계산을 하고 싶다.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를 미분한다. 이런 뜻이죠. 자,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부피. 얘는 부피야. 1초에서의 부피가 궁금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초에서의 부피예요. 근데 이 부피가 궁금한 게 아니라 부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부피의 변화율을 계산하고 싶다. 변화를 계산을 한다는 거는
그 함수를 미분한다는 뜻이었죠. 자, 우리 요거 미분하는 거 잊어버린 친구는요. 자, 여기 있는 거 3 먼저 앞으로 내려주고 그러면 크게 보고 차수를 2차로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이식을 한 번 더 속미분해서 곱해줘야 돼. 2t 플러스 1 미분하면 2만 남죠. 그래서 최종적인 식은 뭐 전개할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1초에서 부피의 변화율은 1을 대입을 하면요. 6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단위가 있는 것들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자, 26번이요.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2cm씩 늘어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뭔가 변화가 있는 그림을 그릴 때는요. 처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t초 후에 그림을 그리고 식을 세우는 게 좋아요. t초 후. 한 변의 길이가 처음에 4였어. 여기가 4야. 근데 몇 초 2cm씩 늘어나면 t초 후에는 2t만큼 늘어났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의 변화율을 계산하세요. 대각선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요. 대각선 길이의 변화율을 계산을 하고 싶으면 먼저 대각선의 길이에 대한 식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이거를 미분하면 이 식이 바로 대각선 길이의 변화율이 될 거예요. 알겠죠? L'T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럼 길이에 대한 식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한다 이거죠. 그럼 이때 우리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1대 1대 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4 플러스 2t 이렇게 되겠죠. 뭐 전개해서 쓴다라고 하면 2 루트 2t 플러스 4 루트 2예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요. L'T는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여기 개수만 남겠죠? L'T는 2 루트 2다. 일정하네요. 2 루트 2. 그러니까 얘 상수는 없어지고요. 그래서 t가 길이의 변화율 이것만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단위까지 해보면 길이는 cm인데 초당 얼만큼 늘어나고 있냐 이렇게 단위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이요.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3cm씩 늘어나고 있다. 자, t초 후의 그림을 그립시다. 정삼각형. 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모든 편의 길이가. 이때 넓이의 변화. 뭐 혹시 잊어버린 친구 있을 것 같아서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삼각형의 높이는요 2분의 루트 3a고요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넓이는 자 넓이 함수를 계산을 해보면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니까 한 변의 길이 변수부터 씁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넓이야 넓이. 그럼 넓이의 변화율을 계산을 하고 싶으면 얘를 미분을 해야 된다. 시간에 따라서. 자, 미분할 때요. 얘는 개수는 그대로 두고요. 자, 뒤에 있는 이 부분, 이제 t에 관련된 이 부분 미분할 때 아까처럼 2 크게 내려주고 3t 플러스 2에 차수 줄여주고요. 안에 있는 거 속미분해서 한 번 더 곱해주고. 됐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약분해서 2분의 3 루트 3 3t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넓이의 변화율에 관한 함수다. 근데 몇 초 후에? 2초 후에 t가 2일 때 넓이의 변화율을 계산하세요. 2분의 3 루트 3 2르면 6, 8 이렇게 되겠네요. 12 루트 2. 자, 단위 넓이의 변화율 초당 넓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넓이 단위는 제곱센티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 다음 28번이요. 정육면체에서 한 변의 길이가 5인데 몇 초 t만큼 늘고 있습니다. t초 후에 그림을 그린다고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정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한 번씩 곱해주는 거니까요. t 플러스 5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를 미분하는 거니까 제곱하고, 안에 있는 거 속 미분해봐야 1이니까 뭐 곱 하나 많아요. 자,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이 몇 초에서 1초 후 t가 1일 때 부피 변화율을 계산하세요 그랬으니까 3 곱하기 6에 여기다 1 넣으면 6의 제곱이죠. 36, 108 이렇게 되겠죠. 자, 단위 초당 부피의 변화율, 초당 부피, 지금 다 길이가 센치니까요. 부피 단위는 세제곱이죠. 1초당 요만큼씩 지금 팍팍 늘어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선생님이 너희가 처음 배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줬고 한번 각자 다시 풀어보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까지 풀 거냐면요. 일단 오늘 수업은요. 여기 103쪽까지 그리고 쭉 한번 같이 훑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지. 얼핏 보니까요. 6번에 굉장히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하나 있네요. 자, 얘는 물체가 두 개야. 두 개의 물체가 전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서로 반대 방향. 자, 그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가 운동 방향은 뭘로 할 수 있다고 했었냐면 속도의 부호로 결정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P라고 하는 물체의 속도와 Q라고 하는 속도가 있는데 이 두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는요. 둘의 부호가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면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면 플러스처럼. 그럼 수학에서 두 부호가 다르다면 두 수의 곱이 0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반대니까 두 수의 곱이 0보다 작게 되는 시각 t의 범위를 풀어주시면 돼요. 아마 2차 부등식이 될 것 같네. 자, 그리고요. 아래에 있는 문제들은 다 동일해요. 쭉쭉쭉쭉 풀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또 18번 문제가 있네요. 이 문제는 정말 학교 시험에 단골 손님이에요. 18번. 힌트는요. 닮음을 이용해서 한번 길이를 표현해 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읽다 보면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거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계산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길이들을 묻는 건데,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여기에 조명이 있어요. 자, 사람이 여기 서 있어. 이렇게. 자, 당연히 빛이 이렇게 쏘니까 이때 그림자는 안 생기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이 길을 따라서 조금 앞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빛이 직선으로 내리쬐니까 이렇게 내리쬐면요. 처음에 없었던 그림자가 생기죠. 요만큼이죠. 그렇지? 그래서 그림자만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으로부터 그림자 여기까지가 바로 그림자만의 길이에요. 알겠죠? 그림자의 길이는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림자 앞끝은요. 그림자 앞끝. 자, 여기에 처음에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는 그림자가 없었죠. 근데 그림자 앞끝은 이 사람이 이동하면서 점점 생겨서 여기까지 생기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초록색 길이.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초록색 길이가 바로 그림자 앞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의미하는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이 여기에 서 있을 때는 그림자는 안 생겼는데 얘가 이제 앞으로 이동할수록 그림자 앞끝은 자 얘가 만약 여기에 있었다라고 치면요. 빛이 이렇게 올 테니까 그림자 앞끝이 이렇게 생겼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그림자 앞끝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초록색 길이가 그림자 앞끝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자, 또 겹쳐서 보면 안 볼 수 있으니까 초록색 길이가 그림자 앞끝의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게 그림자 앞끝의 길이. 그러면 그림자만의 길이는요. 그림자만의 길이는 사람으로부터 여기까지 생기는 이 분홍색만의 길이를 그림자만의 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길이들을 t초후의 그림들을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길이, 위치이기 때문에 길이도 뭐 그림자의 위치가 0,0에서부터 수직선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요.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얘는 뭐야? 그림 위치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림자 앞끝 길이를 계산을 해서 초록색 길이, 여기 초록색 길이, 얘가 시간에 따라서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서 얘를 미분을 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그림자 길이, 여기 분홍색만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식을 세워서 얘를 미분해서 L'T를 구하라는 소리죠. 자, 여기까지가 힌트. 정확한 풀이는요, 다음 시간 수업 시작할 때 같이 풀고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숙제는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103쪽까지 꼭 풀어주세요. 제출 기한은 수요일까지.